시작합니다. 오늘장 내일장의 최혜린입니다. 우리랑 같이 소외됐던 대만 증시 쪽에는 외국인들의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증시도 이제 원달러가 다시 1,100원을 좀 넘겨보나라는 분위기 속에 반전이 되기를 기대했었는데요. 때마침 뉴욕의 지표도 좋았던 날, 그러나 시장은 밀리고 말았습니다. 왜냐? 외국인들이 현물을 소폭 오래간만에 돌아와 사주었지만 선물 쪽에서 4,000개가 넘는 그런 매도가 나왔고요. 무엇보다 기관의 빈자리도 제법 컸었습니다. 코스피 쪽 마감 지수부터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종가 1953.21, 장중에 1966원짜리 거의 70포인트 근처까지 갔었었는데요. 역시 전강 후약이다, 이런 장을 두고 그런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5포인트 정도 금요일 종가보다 아래쪽이 되겠고요. 연기금과 개인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주 쬐끔 샀었습니다만 기관의 매도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자, 조금 더 불쌍한 쪽은 사실은 코스닥인데 500선 깨질 뻔했거든요. 겨우겨우 지키긴 했네요. 역시 전강 후약 패턴 처음과 끝을 연결해보면 역시 개장 초반보단 밀렸다라는 인상 강하고요. 외국인들은 한 정중동 정도의 움직임, 크게 코스닥 쪽에 포지션은 없었고 기관은 순매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 반도체가 5.5%나 급락하는 등 LED 관련 쪽에 차익실현 매물이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자, 금요일날 거의 10원 가까이 9원 이상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또 하루 만에 13원 가까이나 지금 빠졌습니다. 1,080원대 초반, 중반. 자, 이 정도면 정말 롤러코스터 끝에 다시 제자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 원한 환율을 보면 오늘 1,200원도 확실히 깨면서 최저점을 찍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시작이 별로 좋지 않죠? 이번 한 주 어떻게 흘러갈까요? 위클리 전략을 미리 짜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랑 같이 소외된 대만에도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100원을 향해 가고 있어서 이게 뭔가 좀 미국 지표 힘입어서 갈까 했었는데 여지없이 또 무너지고 마네요. 네, 지금 방금 전에도 이제 그 환율의 동향 부분, 우리 최혜린 앵커께서 상당히 지금 심도 있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 환율, 말 그대로 하루에 1%가 넘는 그런 급등락 상황들, 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그 환율 시장 같은 경우에 하루에 1%가 넘게 등락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주식시장의 1% 대비해서 환율 시장의 1%의 어떤 그 등락 부분은 어떻게 견질 수가 없는 그런 변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장 상황, 일단 이번 주 오늘 어찌 보면 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시장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이 그렇게 크게 작용은 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조금은 좀 실망스러운 하루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일단 오늘 하루에 좀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되는 그 유동성 상황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 조금 좀 서서히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오늘 이제 그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한 8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 순매수로 돌아섰다라는 점 역시 조금은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 포인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요. 첫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 특히나 그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 순매수 여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 중국에서의 그 춘절 관련된 모멘텀 나타날 가능성 큽니다. 중국 춘절 관련된 얘기들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슈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 한 가지만 남겨놓고 일단 그 실적 발표가 모든 부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소형주들 결국은 실적 발표가 끝나고 지금 이제 한 2월 15일 정도 2월 중에는 계속되는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들이 남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에 대한 실적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부침이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지금 올해 같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중소형주들에 대한 그 실적 발표 부분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 꼭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전체 전망과 필요한 전략은 마지막에 듣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변수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만 보면 확실히 좀 덜 팔거나 심지어 오늘
순매수하는 모습도 있는데 이렇게만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지 않는 분위기 속에 중국의 춘절 쪽에 모멘텀이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 조합이 좀 기대해 볼 만한지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좀 기대해 볼 만한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던 대로요, 외국인들 일단 파는 부분은 지금 다소간 많은 부분 좀 둔화되고 있고 오히려 좀 상승 순매수 쪽으로 좀 많이 그 스탠스가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미국 시장 뭐 지금 계속 리만 사태 이전 상황으로 이미 돌아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 본다면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조금 좀 바뀌고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슈퍼 로테이션 얘기도 있고요. 그레이트 로테이션 얘기도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로테이션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채권 시장에서 증권 시장으로 이제는 자금이 유입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채권 시장 계속되는 이제 그 채권 시장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고요, 이제 채권 시장 올 만큼 왔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따라서 이제 채권 시장 물론 이제 그 자금의 성격은 많이 틀립니다만 그만큼 채권 시장이 꼭지를 지금 점유하고 있다라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그 증시의 그 자금의 어떤 위험 자산을 선호하려는 그런 현상 자체가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무게 중심을 좀 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춘절 관련된 기대가 역시 매년 돌아오는 그런 춘절이긴 합니다만 한동안 중국 관련된 어떤 그 기업들 실적들 그리고 중국 관련된 산업들 한동안 시장 내 힘을 못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번 주 이제 춘절을 전후해서요 확실하게 이제 중국 관련된 모멘텀들 나타날 가능성 이제는 그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무엇보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 반전한 원인은 수급에 있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기관과 오늘처럼 이렇게 또 같이 팔아버리는 기관 그리고 이제 오늘 소폭 샀지만 여전히 믿음직스럽진 못한 외국인 언제쯤 본격 매수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환율 시장이 먼저 안정이 돼야만 일단 그 외국인들의 어떤 그 스탠스가 확실하게 정해질 수 있겠다.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의 매도세 부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2월 달 포트폴리오를 편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실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 기관의 매도 분위기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수세 유입 부분은 이제 서서히 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얘기를 하면 좀 그 외국인들이 이제 서서히 환율의 안정을 그 바닥으로 해서 환율의 안정이 담보가 된다면 확실하게 이제 들어올 때가 분명히 됐다라는 것.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와의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가장 큰 이유 뭐니 해도 환율 시장의 불안정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환율의 안정이 결국은 지금 현재 외국인 그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에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앞서서 이제 이번 주에 실적 시즌 약간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중소형주의 실적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언제나 대형주의 말미에는 역시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주 사실 이제 선침해하는 메이저 세력들도 있어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와 동시에 어떤 흐름이 나올까 많은 분들이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저는 이제 금융주 이번 주는 좀 단기적인 어떤 고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실적 발표와 동시에 이제 그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움직임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금융주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금융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의한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정책 관련된 움직임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일단은 그 실적 발표와 동시에 한 번쯤 주고 가시는 한 번쯤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사시는 그런 상황으로 좀 어떤 그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 내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들 전체적으로 맞춰서요. 금융주에 대한 매매 상황들 좀 계속해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주가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어떤 주도 섹터로 부각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로는 조금 어렵겠고 일단 금융주는 이번 주 실적 보면서 한 번쯤 현금화하는 타이밍 잡아보자라는 의견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전차 군단에 대한 전망과 대응법 역시 여쭤보고 싶은데 자동차는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20만 원, 또 5만 원 위협받고 있고 오늘도 LED 쪽이 확 내렸단 말이에요. 그나마 좀 유망하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IT는 또 섹터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같이 묶어서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자동차는 뭐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렸죠. 일각에서 이제 그 자동차주 매수하는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그 매수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 원인, 배경은 PER 자체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됐다. 상당히 싼 주식이다라는 그런 차원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시장은 밸류에이션 차원의 접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급 상황의 접근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수급의 가장 큰 배경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행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게 지금 우리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눈은 뭐니 해도 환율이라는 것. 그렇다면 환율에 가장 예민한 그리고 가장 좀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업종이 그나마 이제 피해 가야만 하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업종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IT 업종 말씀을 드리면 LED 지금 시장 내에서 한동안 그 관심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제품의 가격이 계속되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 하락이 어느 정도 지금 시장 내 그 LED 주가의 그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조금은 좀 쉬어가는 그런 LED 주가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IT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보신다면요, 크게는 이제 그 휴대폰하고 반도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휴대폰 같은 경우는 과연 이제 그 삼성전자 갤럭시 4의 출시 부분 이제 한 2달여 정도 남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 갤럭시 4에 대한 신제품 출시 모멘텀이 가능할 것인가의 여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갤럭시 4가 지난 이제 아이폰 5의 시장 내에서의 어떤 그 실패 여부를 딛고 갤럭시 4는 얼마만큼 그 혁신 이후에 진화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 그 진화 자체가 시장에서 얼마만큼 그 받아들이는 그리고 시장의 기대 수준을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는가의 그 여부에 우리 시청자들 꼭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나타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큰 그림에서 그리고 그 큰 덩치에서 본다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전체적인 업종 턴어라운드에서 차원에서 좀 반도체 업황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랄지 LG전자랄지 이런 종목들 꼭 이제 저희들 포트에 갖고 가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연말 연초에 항상 나타나고 있는 그 통신 장비 부분, 최근에 이제 그 통신 업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통신 업종이 지금 현재 그 제조업체와 이제 그 갑을 관계가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통신의 바로 그 부품이나 그런 이제 그 중소형 업체인 통신 장비나 부품에 관심을 갖는 것도 또 하나의 니치 마켓을 점하는 그런 수익률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통신 장비 부품 이쪽도 예전부터 계속 강조해 주셨던 포트폴리오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순환매장이니까 어느 정도 편승하자라는 전략도 변함이 없으실 텐데요. 완성된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IT 업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대형주 쪽에 한 20% 그리고 통신 장비 부품 쪽에 한 10% 정도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형주 순환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이 부분은 어떤 업종을 사라, 어떤 업종을 팔아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탄력적으로 10% 정도는 좀 탄력적으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유동성 관련된 그리고 환율 관련된 전반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죠. 자산 관련주들 꼭 좀 포트에 넣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춘절 관련된 부분들 생각을 하셔서요. 우리는 역시 이제 그 설 명절이 이제 또 있죠. 그리고 3월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소비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내수 소비주 꼭 포트에 담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월요일 시장은 밀렸지만 위클리 전략 든든하게 채워봤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밀림 원인이 수급이라는데 수급이 얼마나 꼬였던 걸까요? 이 부분 분석은요,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웬걸 외국인들이 현물 산다 했는데 기관이 팔고 또 외국인 선물 어김없이 매도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금일 해외 지수의 영향으로 갭상승 출발하였지만 이내 121선 부근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 해외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상승함에 따라서 금일 시장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갭상승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수급 사항이 없는 가운데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점차 강화가 되면서 한 단계씩 레벨업, 레벨 다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종목별, 업종별 등락을 보시면 금일 통신업종이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으로 전기 가스 업종과 유통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혜 주체별 흐름을 보시면 금일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약 600억 가량의 현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준 반면 기관들은 약 742억의 순매도가 출회가 되었습니다. 기관들 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연기금은 약 470억 가량의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었지만 금융투자 및 투신 쪽에서 강력하게 매도가 출회되면서 시장에 좀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행인 부분은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약 26억 그리고 기관이 93억을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약간 좀 조정은 받았지만 견고하게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별로 보시면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지난주 2주 동안 지속적인 순매도 이후에 지금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었고요. 투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소폭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 물량이 큰 편은 아닙니다. 특히 금일 시장에서 외국인들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순수 매수와 매도 부분인데요. 금일 자세히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592억의 순매도가 출회가 되었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난 2주간 일 평균 약 1조 3천억에서 1조 8, 거의 2조 가까운 물량들이 출회가 되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 순수 매도 물량이 약 1조 정도밖에 출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순수 매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럽계 자금의 투기적 세력들의 자금들이 어느 정도는 좀 청산이 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 좀 등락을 보시면 주체별 등락을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금일 강했던 통신업에 대한 순매수가 많았던 반면에 기관들 쪽에서는 유통업에 대한 매수가 많았습니다. 특히 투신 같은 경우에도 유통업에 대한 매수가 많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면 개인들 같은 경우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가 많았던 반면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던 통신업에 대한 차익 실현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거래소 대형주에 대한 매수가 많았던 반면에 철강 쪽과 그리고 전기 가스 그리고 건설업에 대한 매도가 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급적으로도 전반적인 매도가 많았던 중에서 특히 대형주의 매도가 많았고요. 특히 전기 전자에 대한 매도가 많았지만 통신업 및 기타 유통 가스업에 대한 순매수가 많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유통과 통신 쪽이 쌍끌이 매수를 받은 그런 날이었는데 역시 오늘 통신주가 참 빛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통신주가 잘 갈 줄이야. 오늘 특징주 소개해 주시죠. 네, 금일 통신주들이 전반적인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 그리고 LG U+ 모두 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오늘 탑픽 종목을 제가 꼽은 종목은 KT입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통신주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KT는 4분기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4분기 실적은 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서 기존의 영업 수익으로 반영되었던 부동산과 케이블 매각 이익이 영업의 항목으로 반영이 되면서 인건비 소급분 발생 및
또한 그 주파수 이용률 이시 반영 등 영업 비용 등이 증가하는 그 회계 처리적 문제 때문에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1분기부터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최근에 그 영업 정지 처분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약간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반기부터는 마케팅 비용이 감소할 것이 전망이 되어서 실적 개선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가상 소폭 조정은 받았지만 지금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소폭의 눌림목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제 특징주로 뽑은 종목은 하락 특징주인데요. 금일 STX 페노션이 그 SK의 지분 참여 백지화 얘기와 함께 10% 넘는 급락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SK그룹은 그 ST 페노션 인수전 참여를 전면적으로 백지화를 선언했고요. 또한 그 해외 시장 진출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도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SKX 페노션이 빠졌지만 최근 다시 그 현대글로비스의 인수 참여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STX 페노션 금일도 그 5,000원 하회할 시에는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건 볼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STX 페노션은 5,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해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스페코입니다. 최근에 그 북한의 핵실험 임박 소식에 따라서 스페코 및 빅텍 등 그 대북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스페코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선정한 이유가 그동안 그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3,000원대 가격을 금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차후에 그 매일 시가가 5% 이상이 형성된다고 하면은 추격 매수해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시가가 5% 이상 뜨면은 추격 매수해도 괜찮다. 스페코 굉장히 좀 귀가 번쩍, 눈이 번쩍 할 만한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종목을 잘 샀다고 만약에 하면 혹은 미리 사신 분들은 어떤 사인을 보면 바로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나요? 네, 그 내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시가상 5% 이상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네. 시가 그 장중에 시가를 하회한다거나 시가 부분까지 이제 서서히 빠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 단순히 잠시 급락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물량으로 볼 수 있지만 급락하지 않고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여준다 그러면 이건 그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5% 이상에서 강하게 출발해서 바로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갭상승 출발했는데 시가를 좀 갉아먹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분봉을 잘 보시면서 계속 끌고 갈지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코까지 감사합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대리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내일장에 필요한 대비책을 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올림픽지점의 최홍준 과장님과 대신증권 강남 역삼센터에 계시는 정종국 대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께서 이런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미리 요약해서 화면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보시죠.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주식 매입 여부 물어봤고요. 종목 선정 기준이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종목을 사도 좋을지 세 가지 질문에 두 분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최홍준 과장님은 변동성은 바닥 따지는 과정이니까 뭐 괜찮다라는 의미시겠죠? 분할 매수하자 여전히 동일하시고 정종국 대리님도 동일하게 보수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아직은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 최영종 과장님은 종목 고르는 기준으로 낙폭과대된 종목 역시 오래간만에 다시 보게 되네요. 삼성테크인 추천 주셨고요. 정종국 대리님은 중국 춘절 수혜주 요걸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봤으면 하셨는데 스텔신라를 내일 관심 가져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 분 한 분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분할 매수하자 아직은 좀 이 의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매주 월요일 두 분인데요. 먼저 최영종 과장님 변동성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분할 매수하자. 근데 최근에 이렇게 좀 가는 것 같다가 이렇게 확 꺼지고 이러니까 이게 가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러다 또 확 밀리는 그렇죠. 건지. 네. 사실 시장이 지금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장입니다. 지금 이제 수익을 본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실을 본 부분이 많이 있을 거고요. 네. 하지만 이제 뱅가드 물량이나 그런 부분이 출회됐던 부분들 환율 부분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금 상황들이 꺾였다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조금 조정 거치면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많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한국 시장으로 들어온 외국인 자금들은 아직까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관련 외국인 펀드로 지난주에도 한 60억 달러 이상이 들어와서 현재 한 21주째 지금 상승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 4주째 들어온 자금들이 전체 자금의 40%가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관련 시장 많이 유입이 됐지만 IT가 중심이 되는 한국 시장, 대만 시장은 상대적으로 유입액이 적었던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환율 추이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엔화 약세 부분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가 않을까 싶고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일단 1,050원대에서 1,1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빠졌던 부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환율 흐름도 보게 되면 바닥을 다진 모습이 연출이 될 경우에 금방 상승해서 계속 턴하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물량도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출현시켜주는 물량들, 그 물량들 중에는 환율 지금 현재 뱅가드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수익을 본 종목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빠져나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에서 그 이제 뱅가드 같은 경우도 매도에서 나온 부분도 충분히 존재할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 흐름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 엔달러 환율인데 오늘 장중에도 한 92엔 정도까지 갔다가 조금 다지는 모습들인데 이제 지금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 이번 주까지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G20회가 있기 때문에 G20회에서 분명히 이제 일본 시장이 계속 이렇게 된 부분들에서 좀 언급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시장은 그 전에 움직일 가능성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IT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장을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설 이전에 지금 IT주들이 아직 그쪽으로 매기가 살아나지 않았을 뿐인지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모아가시면서 수익을 지금 당장은 아니시더라도 좀 챙겨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 1월 달에 이제 주식시장 상승폭이 클 거라고 봤다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뭐 뱅가드 물량이라든지 기타 이제 배당 물량 관련들이 나와서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삼중고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디커플링이 실명화됐던 그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뱅가드 물량이 처음 나왔던 부분도 1월 달에 상대적으로 상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조금 진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환율 부분이 조금 안정될 수 있는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1월 수출입 동향이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1월 수출입 동향 2월 달에 일부 기간까지 다 끌어다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정설로 내어지고 있고요. 지금 FOMC 회의에서도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뭐 장기채 매입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환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 최악의 상황에서 바닥권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맞을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부분들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변동성을 제가 바닥을 다지는 과정 중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시장 흐름들이 변동성이 물론 큰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제외하면 오늘 주가도 사실은 많이 빠진 거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변동성이 커진 부분들이 있지만 환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이제 향후 외국인들 자금들이 지금 뱅가드 물량으로 인해 나간 물량도 있지만 향후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더 많다라는 걸 감안했을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이렇게 또 얘기를 들으면 언제나 안심이 됩니다만 또 그에 반해서 우리 정종국 대리님은 아직은 좀 조심하자라는 관점이어서 이렇게 또 얘기를 듣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는 의견이 다르다 하는 부분은 가장 크게 뭐예요? 저는 좀 주식시장을 좀 부정적이라고 보수적 관점으로 보는 이유가 저는 외국인 물량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뱅가드 물량 그런 또 외국인 펀드 이런 쪽 유입 쪽 그런 쪽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물량들 이미 뱅가드 물량이 매도를 한다는 그런 게 확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매수를 하는 건 좀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이미 매도가 다 나왔다 하면 그 다음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았다는 저는 판단이. 그럼 환율 측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래도 의외로 금요일은 진짜 1,100원 보는 줄 알았거든요. 오늘 물론 좀
반락하긴 했지만 크게. 네네. 환율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뭐 1,100원 상황에서 움직이는 상황인데 오늘 좀 환율이 다시 좀 떨어졌는데요. 우리나라 환율만 볼 게 아니라요. 일본 엔화 환율 그런 부분과도 좀 관련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만 올라가고 일본 엔화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좀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본 엔화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원화 그런 원화만 뭐 올라간다고 해서 뭐 증시가 좀 나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조금 종합해 주시죠. 사실 월요일 날 언제나 출연하시기 때문에 한 주에 있는 뭐 증시 일정들 좀 종합해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나는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네네. 일단 먼저 이번 주 미국 증시 일정을 바라보면요. 먼저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가 5일 발표되고요. 유럽 중앙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7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 발표가 8일, 그리고 중국 춘절, 제가 좀 이번 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게 중국 춘절인데 그게 9일부터 15일까지 좀 기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좀 체크하실 포인트로 좀 가져가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뉴욕 증시가 전일장에서 제조업 지수가 좀 좋게 나와가지고 거의 다우 지수가 1,400포인트, 14,000포인트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14,000포인트는 그 전에 전고점 사상 최고치에 있는 그 부근에 있는 지수대입니다. 네. 이 지수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은 지금보다 더 호재성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호재성 뉴스가 나와 있어 보이진 않고요. 뭐 양적 완화가 더 강하게 시행된다 그러면요 또 추가적인 상승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은 조금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런 좀 부정적인 뭐 안 좋은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지금 춘절이라는 게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좀 매수 타이밍을 조금씩 잡아간다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곧바로 정정국 대리님 의견부터 들어보죠.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아직은 좀 그렇지만 예,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시장이지만 중국 춘절 관련해서는 좀 사도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런 얘기시잖아요. 네네. 일단은 6만 명이 몰려온다면서요. 네, 6만 3천 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에 비해 25%가량 증가한 수치고요. 지금 중국과 일본 그런 국가적인 좀 안 좋은 사이에 있는 상황에서 중국 그런 국민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대안으로 우리나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중국 춘절 효과에 대한 그런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지금 파라다이스라든가 GKE, 특히 중국 그런 관광객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올랐는데요. 네. 이번 주까지 좀 길게 끌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자고 좀 했었는데 그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거는 굳이 뭐 매매를 하고 싶으신다 그러면은 꼭 춘절 관련주 쪽으로 좀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뭐 매매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으시다 그러면 현금으로 좀 보유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자고 좀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행이라든가 카지노 혹은 화장품 이쪽 춘절 관련된 쪽 트레이딩 해보자.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그 뭐 중국 춘절 관련주 트레이딩 이런 전략은 사실상 많이 주시는데 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막 조심해야 된다고 4분기 실적을 네네. 보고 들어가도 안 늦을 거다 하시던데. 네네. 어차피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모멘텀이 좀 많이 상실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대기 자금들이 좀 많이 있고요. 예금 쪽, MMF 쪽에 좀 자금들이 많이 이동돼 있는데요. 그것은 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좀 긍정적인 뉴스, 모멘텀이 될 만한 뉴스가 좀 나온다 그러면 그 많은 자금들이 분명히 일시적으로 좀 이동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주 한 주간 정도는 중국 춘절의 그런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춘절 관련주 약간 트레이딩 하거나 그것도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굳이 뭐 종목 살 필요가 있겠나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자, 최영종 과장님은 낙폭과대주를 사자라고 하셨던 분이고 제 기억에 이제 지난주 후반에도 뭐 지수가 뭐 1940도 가고 그랬을 때 뭐 이런 분위기 속에 대형주 손절 의미 없고 오히려 이럴 때는 추가 매수 쪽으로 생각을 한번 긍정적으로 해볼 필요 있다 하셨잖아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분할 매수를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연기금을 기본에 가정을 깔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연기금은 1940, 1930선 모으면 당연히 매수가 프로그램적으로는 당연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네. 올해 주식 비중은 상당히 높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으로 보셔야 될 때 1월달, 2월달 충분히 출렁거리는 여지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매수 관점은 남들이 다 한참 매수하고 나서 한참 올라간 이후에 매수 들어가면 그때 늦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 충분히 출렁거리는 부분도 있고요. 뱅가드 물량으로 인해서 매도 물량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한국 관련 외국인 펀드들이 자금 집행이 되는데 그 자금들이 상당히 뭐 중국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이런 시장에 많이 집중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건 이제 지금 21주 동안 유입된 금액 중에서 한 17주까지 흐름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21주 흐름 중에서 한 4주 정도 들어온 자금들이 전체의 40%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네. 그 자금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향후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오늘도 보면 약간 이게 디커플 현상이 약간씩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월요일 같은 경우 지금 1월달 쭉 흐름 보게 되면 월요일, 화요일 외국인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다 합쳤을 때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더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매수세가 크진 않지만 소폭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의미 있는 지수가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PBR 기준으로 하도 여전히 1배 미만, 그리고 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싼 8.5배 수준입니다. 8.5에서 6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부분들 물론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삼중고 중에 하나가 이제 안 좋은 수급 또 환율, 하나가 이제 실적이었는데 이 실적이 이제 발표가 거의 끝나가려고 그래요. 이거 좋은 건가요? 네, 실적이 지금 제가 기업 실적이 발표되는 부분들이 1년 이상 되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 상황이면 모르는데 지금 한국 시장 말고 다른 시장 다 포함했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들이 1년 이상 계속 하향 조정될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근데 지금 환율이라든지 한국 시장에 이제 IT 관련주들이 많이 모멘텀으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환율로 인해서 하향 조정됐던 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작년 2분기, 3분기, 4, 4분기 지금 주가가 좀 빠졌던 부분들은 1, 4분기 실적까지 안 좋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깔린 부분들이 다시 영향을 미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는 접근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지만 지금 시장에서 지금 뭐 UHTV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많이 이제 긍정적인 이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출렁거리에서 보면 충분히 있지만은 외국인 공매도 세력 이런 거에서 좀 힘겨루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장이 쉽지는 않은 장이시지만 견디시는 장이시고요. 지금 여기서 손절해서 다른 쪽으로 가는 건 좀 의미가 없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견뎌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뭔가 외국인들 조금은 다른 모습 보여주긴 했었죠. 자, 그래서 뭘 살지 약간은 다른 듯한 두 분 오늘 모시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최홍준 과장님의 의견 곧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까요? 예, 오늘은 좀 삼성테크인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작년 10월, 11월쯤 말씀드리고 나서 좀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네. 좀 주가가 지지부근해서 좀 매수 추천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했었는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매 동향을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매매 동향을 잠깐 보게 되시면 지금 1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11연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고 네. 그 과거 한 1월 9일부터 흐름 보더라도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IT 관련주들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삼성테크인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약했던 부분들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4, 4분기까지 실적이 당연히 안 좋게 나온 부분들, 지금 4,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왔지만 예상치 이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침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1분기까지도 예. 그런 부분이라서 그게 지금 주가에 선 조정을 미쳤지만 2분기부터는 턴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분기보다 2분기 실적 흐름들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런 흐름들을 해서 연기금들이 다시 매수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근데 주가를 그렇게 막 당겨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흐름들이 지금 시장 흐름들이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네. 폭이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사실 또 나타난 부분들이 아니고요. 지금 4분기 사실은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 4, 4분기 이후부터는 실적 개선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1분기 실적도 안 좋을 것이다. 그 레포트를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은 레포트를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네. 지금 2분기부터 실적 개선 효과가 있을 부분들, 연기금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계속 대응을 하자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삼성그룹 내에서도 이제 장비 업체로서 이제
현재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있고 구조조정도 사실은 제가 4분기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뭐 파워 시스템 사업부라든지 반도체 장비 업종들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를 봤을 때는 조금 매수 관점에서 아직 대응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닥은 뭐 손절 가격은 나름 55,000원으로 확실시 되는 종목인데요. 55,000원 선에서는 조금 손절을 치시고 접근하셔야 되는 가능성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매수가는 한 58,500원 말씀드렸는데 한 보수적으로 보셔서 한 58,000원 선에서 좀 접근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1차적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63,000원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61선을 약간 상회하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대에서 한 차례 부딪힐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그 가격에서 강하게 돌파를 한다고 하면 그 다음 선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방산 관련 삼성 테크인 같은 경우도 방산 관련 실적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방산 관련 실적도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서 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봤을 때 턴 어라운드 주 측면에서도 지금 단계에서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장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아까 정종국 대리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관련주들이 강하게 갈 수 있는 흐름들이 충분히 연출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지금 오늘도 보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어제 상당 부분 올라왔고요. 그런 부분이 꺾이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부분은 많은데 지금 단계에서 오른 말이 지나치게 올라타는 부분들은 또 차익 실현이 욕구를 줄 수도 있다. 그런 부분 해서 좀 분할 측면에서 저는 이제 현재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국 춘정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제 한 개 종목에 집중해서 접근하기는 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이 빠져있는 종목 중에서 연기금 매수 측면에서 좀 삼성테크인 접근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또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중국 춘절 관련주를 사자 이렇게 해서 다 일제히 사자 했는데 정말 사서 수익이 정말 대박 나면 그것도 좀 다 알려진 뉴스에 내가 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이것도 조금 또 듣고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얘기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정도 트레이딩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은 또 분위기가 맞다면 수익을 내실 수도 있겠죠. 일단 우리 정종국 대리님은 중국 춘절 관련주 트레이딩 하자라고 하셨는데 호텔신라. 네네. 일단 호텔신라 뭐 중국 춘절 관련주로 해가지고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호텔신라를 중국 춘절 관련주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성장주 중에 하나로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장주의 특징을 보면요. 일단 사업 환경이 변하고요. 그다음 매출 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익 증가, 그다음 재투자, 그다음 신규 성장 과정이 착실하게 밟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기업들을 좀 성장주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호텔신라로 좀 접목시켜 보면 2007년도에 호텔신라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2기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사업 환경이 변화가 됐고요. 2009년부터 10년 매출이 성장이 이루어졌고, 그다음 2011년부터 12년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최근 좀 불확실성 좀 리스크가 좀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호텔 리뉴얼로 좀 재투자가 좀 이루어졌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는 현재 신규 성장의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환율 등 매크로적인 이슈 등은 경기적이고 부가적인 그런 요소들로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지고 있고요. 여전히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을 비중 확대의 적기로 보는 이유는 호텔신라 실적과 주가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특히 중국 춘절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중국 인바운드 구조적 증가에 따른 최대 수요 협조란 사실은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요인들로 이미 노출되었고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일본 엔화 환율로 인해서 좀 일본 관광객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좀 선방향됐다는 좀 그런 선방향됐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니얼에 대한 비용 부담 규모라든가 인천공항 임대료 요즘 좀 불확실성 때문에 좀 많이 빠졌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리니얼 부분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 발표, 특히 4월, 올해 4월 정도에 발표되는데 그때까지 좀 이어지고 좀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향후에는 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호텔신라 하면 소위 물린 분들이 더 TV 앞으로 오실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6만 원 하던 게 4만 원 뭐 깰까 막 4만 1천 원 이러다가 지금 좀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요. 진짜 또 그러고 보니까 제가 또 귀가 얇아서 그런지 좀 밑에서 올라온 종목이 아닌가. 오늘도 5%가 올랐는데 오늘은 또 누가 샀나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네, 금일 호텔신라를 좀 매수한 세력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좀 올해 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28만 주 정도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투신권에서도 좀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좀 제가 좋아하는 연기금 쪽에서는 좀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그 호텔신라 주가는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찾을 만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춘절 효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 이런 부분들이 좀
좀 같이 이렇게 묶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한 5% 정도 상승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내일 시초가 내일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내일 시초가에 한번 매수를 해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목표가는 뭐 많이 기는 좀 그렇고요. 한 5만 초반대, 5만 원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한 5% 정도? 네, 이번 주 뭐 손절가도 5% 정도로 잡아가지고 한 4만 5천 원, 4만 4천 원 이 정도 선으로 좀 잡으신다면 좀 짧게 접근하신다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중국 춘절 관련된 종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성장주로 좀 봐줬으면이라 하시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그런 분위기 타서 더 갈 수 있으니 호텔 신라 한번 사보자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자, 지난주 종목 AS를 받아봐야 할 텐데요. 사실은 한 주 더 보자라고 하시면서 LG전자를 최영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아까 잠깐 뭐 언급을 좀 주시긴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7만 원대까지 차트상으로는 참 좋지 않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차트상으로는 이제 꺾였던 부분들이 이제 IT 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상황들이고요. 네. 지금 IT 관련 실적들이 뭐 전부 다 안쪽 거라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실적에서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은 실적 요인보다는 오히려 환율 부분에서 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환율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진정이 되는 흐름 속에서 다음 주 G20회의가 있기 때문에 G20회의에서 분명히 이제 일본 환율에 대한 언급이 충분히 있을 거고요. 일본 환율이 지금 현재 92엔대인데 이제 95원에서 100엔대까지는 좀 힘들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제 환율이라는 부분이 급격하게 상승하려고 하면 물가 상승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강하게 따라가기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에서는 전세 시장이 좀 어느를 쓰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좀 빠져있긴 하지만 지금 손절하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번 주도 이제 중국 관련 춘절 관련주가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주 지나서 이제 다음 주 연휴 지난 이후에는 조금 다른 이제 IT 관련주라든지 기타 관련주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보유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사실은 IT 이럴 때 모아가는 거라고 이런 말씀 주셨던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CU 메디칼 지난주 추천해주신 정종국 대리님 AS 들어보죠. 네, CU 메디칼이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좀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좀 5이평선이 22평선을 좀 하향 돌파하면서 조금 밀렸는데요. 저는 좀 너무 안타깝게도 좀 손절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 연기금 자금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5이평선이 22평선을 좀 뚫고 내려온 좀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손절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정확히 손절 가격을 터치한 건 아니지만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CU 메디칼은 일단은 정리하는 쪽으로 AS 들어봤습니다. 자, 지난주 AS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당장 내일장에 관련된 내용만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최영준 과장님 그리고 정종국 대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마칩니다.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